자, 안녕하세요. 2월 1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확실히 반응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어떤 게 있는지 뉴욕 증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면, 이 뉴욕 증시는 1월 소매 판매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내는 가운데, 페드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부각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금리 인상을 꾸준하게 했던 부분, 물가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원래는 한 0.3%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8%나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잡히는 속도도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이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이고 이걸 통해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미국의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럼 공급과 수요의 원칙으로 봤을 때, 가격 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물가도 빠지겠네.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이제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일반 이 소비뿐만 아니라요. 미국의 산업 생산도 보면은 전월 대비 0.1%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엇갈리고 더해지는 모습이 보여지며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5월 달은 여전히 어제와 비슷한 38.1% 유지가 되고 있지만 6월 달은 훌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시장에 적용이 되기 위해선 일단 제일 먼저 제가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국채. 국채 가격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게 되었고,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계속 높아지는 거 빠른 시간 내에 선반영 되기가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흐름 때부터 꾸준하게 이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6월 얘기 나오고 있지만 5월이 확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더더욱 현재 위치를 좋게 보셔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빨라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올해 중반까지만 조금 천천히 기다리시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 때문에 쭉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만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8.03달러로 플러스 1.8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 세계가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이 금리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경기 부양책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 경기 부양책 곧 있으면 진행이 될 것이다 예상된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죠. 특히나 전기를 보다 더 많이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석탄 발전에 대한 부분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아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 쪽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 이 부양책이랑 맞물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석유 사용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제 마진 이런 부분들 한국에서 여기에 좀 악재로 받고 있던 기업들 살아날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철강이나 아니면은 이 화장품 이런 소비재들 있잖아요. 예, 이런 쪽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동안 관심이 없더라도 이제부터는 다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카지노, 호텔 이런 쪽들도 엮여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중국 말고도 이 반도체는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데이터 인프라
지금 배로 늘릴 것이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발언을 보면 알겠지만 경쟁자들도 같이 여기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 좀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엔솔, 테슬라 배터리, 이르면 8월에 양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전기차 자체가 안 팔리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랑 LG 엔솔 간의 계약을 보잖아요. 테슬라에게 유리합니다.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물량을 받아줄 의무가 요 테슬라에 없어요. 많이 팔리면 그만큼 같이 팔리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양극재도 같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 적자 이야기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시간 한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물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기대감은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멘 반군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요거 조금 주춤한가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손해를 보는 기업들 갈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갤럭시 24 초반 흥행 탄력 얘기하면서 1분기 목표치 1,300만 대로 상향했다라고 하니 여기에 부품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매출 많이 올라오겠구나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이 아무래도 유동성이 풀리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상장을 준비했다가 이제 멈췄던 기업들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토스부터 시작해서 야놀자 그 외에 상장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투자한 기업들이 있다면은 야 이거 한번 다시 반응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며 접근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도 여기에 속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월 16일 오늘의 시장 정리 싹 맞춰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나온 내용은 좋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약간 차트로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큰 틀이 잡히면 결국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하나씩 보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평가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많은 거 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왜 큰 틀, 추세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제 영상 초반에 이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의 금리 관련으로 보면은 5월 아니라고요? 6월. 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고, 이에 대한 매수로 볼 수 있는 채권 보면 왔다 갔다 하지만 한 번씩 강세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만 더 채권 쪽에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6월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까지 나오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고요. 근데 벌써 무슨 6월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올해 3월 달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작년 11월 달부터 움직였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지금 이 타이밍에 6월을 보는 건 멀지 않다라고도 보기가 괜찮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역시 해외 쪽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폴란드, 체코 이쪽인데 올해 상반기에 후속 뉴스 이제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보시는 거 좋고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 장관들 이 회의를 한번 전 세계에서 모여서 하게 되었는데 원전 잠재력 인정한다 얘기 들려오며 무탄소 기술 확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뭔 소리겠습니까? 기존의 화력 이쪽 발전은 조금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원전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도가 붙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전 세계 순위를 보면은 뭐 탑 10을 놓고 봤을 때 독일을 필두로 뭐 일본이나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해서 보수적이든가 아니면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 이런 걸로 갈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몇몇을 제외하면 요즘 다 원전 밀어주고 있잖아요. 특히나 전 세계 1등, 2등인 이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근데 인도가 지금 여기에서 일본을 제치고 3등으로 2030년, 2035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물론 개별적인 임금 단위는 낮겠죠. 하지만 GDP 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인도까지 이렇게 하면 야 이거 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 그냥 솔직히 1, 2등만 거기에 대해서 괜찮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게 되더라도요. 우리 그냥 되게 먹을 거 많겠다 싶은데 3등까지 저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이거는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쪽에 큰 먹거리 요 관련해서는 빼앗아 오긴 힘들 겁니다. 왜냐면 중국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원전을 잘 완성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미국은 뭐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데가 제일 큰 걸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청을 받아서 주기기, 제작 납품 이런 거 하잖아요. 당연히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도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인도는 미국 쪽이랑 손을 잡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 쪽이랑 엮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는다. 이러면 또 하나의 빅 시장이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 정도로 기대를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는 그냥 처음부터 인도도 핵 관련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국가니까 이 원전 요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좀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원전, 뭐 가스터빈 이런 쪽이 소재 공학의 제일 위에 있는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와서 그거를 다 키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쉬운가?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화력 발전소가 몰려있던 부분을 전부 원전으로 갈아 끼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에 대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에 자극받아서 비슷한 결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선 기회가 온다 정도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라는 국가 한정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닌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꾸준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수급을 보면서 이것도 한번 지금 현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좋겠죠. 그랬을 때 외국인 뭐부터 자,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되게 작은데 어제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외국인은 샀죠.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얘네들은 이 이상 올라간다 생각하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보면서 맞춰가면 되죠. 네, 우리도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홀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관에서 빨간불 더해주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플러스 보여주게 된다면 외국인과 함께 움직였을 때 이렇게 치고 가는 거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지지라인 핵심은 21선. 베스트는 121선 위긴 한데 그래도 가까우니까 21선 여기를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241선 노노.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핵심 라인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481선까지는 도착을 하든 못하든 언저리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1차 목표로 잡자. 그러면 17,000원? 이 부근까지 오기 전까지는 굳이 흔들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개미가 어디에 많이 물려 있죠? 2만 원 위에. 여기까지 가면은 물린 개미들 본전 왔으니까 던져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매도 물량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에 요 아래까지만 노려보도록 하자. 자, 그럼 지금 이평선 완벽한 정배열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서 21선 위에 있다면 괜찮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바탕으로 쌍바닥 본격적인 추세 전환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시장 상황을 보면은 그냥 큰 흐름은 잡힌 것 같다.
약간 시간만 투자하면 이건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원전 관련으로는 인도가 조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으로는 외국인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매집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랑 함께 들어오는 것만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지지라인은 21선이 핵심인 것 같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1차적으로 보다 481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게 된다면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봐야 될 핵심에 대해 정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